갈까요, 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익사 지방선거 후보 대담 토론회 벌써 마선거까지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가선거부터 해서 일주일 쭉 시장 후보 대담 토론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일을 제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와서 이렇게 참석하는 분은 많지 않지만 제이뉴스 통신의 접속 횟수가 10,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제이뉴스가 앞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언론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 후보 대담 토론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 참일꾼을 뽑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자꾸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유리하게 한다는 어떤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오해가 불식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는 길을 그냥 투벅투벅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장 후보 토론 때 후보 대담 토론에 응하셨던 한 후보가 불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홍성주 후보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사실 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불참 확인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후보님께서 토론 한 2시간 전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출마를 하는 분들이 이런 대담 토론에 참석한다고 하시고서 불참한 것은 지역의 유권자나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저희 참여연대에 대한 좀 성의 없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마선거구에 우리 전원표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상당히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후보님께서 땀을 흘리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회는 전원표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정견과 공약들을 정말 진솔하게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 제천 참여연대 상임대표 맡고 계신 이석태 상임대표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벌써 저희 참여연대에서 주최하는 후보 토론회가 나흘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있는데 조금씩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앞으로 다른 선거에서도 또 선거뿐만이 아니라 제천시라든지 아니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토론하고 또 시청이나 아니면 국가 여타 기관에 저희 의견을 집약시켜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민주의 그런 토론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앞으로 민주주의에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귀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후보 대담 토론에
바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전원표 후보님께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편으로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에 있는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현동에 사시는 진성근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 옆에는 주민 패널이시면서 제천 산업부 부사로 계신 박광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유임식입니다. 사회를 맡게 됐고요. 오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모두를 진동으로 바꾸실 분들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전원표 우리 후보님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진행 중에 전원표 후보님께서 발언하실 때 지나치게 연호를 하신다든지 박수를 너무 많이 치신다든지 하면 이게 또 뭐 후보 토론 대담에 좀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연호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시간이 약간 늦게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이 대담 토론에 나와주신 우리 전원표 후보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단한 자기 소개와 그리고 유권자에게 드린 인사 말씀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의회 의원 선거 마선거구인 교동, 장락, 남현동 그리고 신백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후보 전원표입니다. 저는 장락동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잠깐 경기도 인천하고 서울 쪽에 가서 좀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까지 IMF 터지기 이전까지는 인천에서 제가 직접 공장을 경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나서 저희 그 업체들이 거래처가 도산하는 바람에 저도 분단을 싸가지고 제천에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제천에 거주를 하면서 쭉 제천 그 우리 지역 장락동 주변의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주변의 권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한 12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방범대 생활을 한 16년 정도 또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 또 주변의 우리 이웃들 모두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또 그리고 지역의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밤길을 누비는 그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들과 늘 항상 함께했고 지역 주민들이 또 저를 또 항상 보아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야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다른 데를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직접적으로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 요 근래의 일은 아니고요. 제 지난 2010년도 선거에서도 제가 출마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일인데요. 그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시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때 즉각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5년 6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한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겠다. 남들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동기부여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0년도에 도전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 후보자 12명 중에 제가 이제 4위로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장락동에서는 그때 당시에 최다 득표를 했다고 제가 제 자랑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장락동에서 쭉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거가 사실 그 중선거 구제다 보니까 남현동, 신백동을 전부 함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현동, 신백동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 교동 장락동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분들하고는 가깝게 지낼 수가 있고 주민들과 항상 그 밀착돼서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만은 남현동이나 신백동하고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관계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저를 나타내고 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표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나와서 지난번에 사실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동기인데 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출마 동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좀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지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그 사전투표제 이튿날이죠? 예, 투표 다 하셨나요? 네.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지역구가 사실 여기 전원표 후보님 지역에 제가 여기 지역구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토론을 들어보고 어떤 분이 정말 지역에서 일하실 분인지 판단을 해보고 이제 물론 뭐 여기에 안 나오신 분들도 다 고려대상이지만 이따 끝나고 투표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제 보니까 6.8%인가 사전투표를 한 것 같아요. 제천에. 그만큼 사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뭐 청년들이 양쪽에 또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홍보판도 갖다 놨는데 이번에 투표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좀 자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 질문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광태 패널께서 우리 전원표 후보께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뭐를 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공보문을 펼쳐보았습니다. 근데 첫머리에 밥값하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밥값을 앞에 다른 분들은 왜 못하셨는지 또 본인이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첫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임 의원들이 늦장 대처하고 해서 명쾌하고 신속 정확하게 지역 구분들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6월부터 출근을 시작한다는 과선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백조합 주민들이 신협동과 마을을 단절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백동, 조합동 쪽에 그 개발을 저해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다리는
16년 전에 수십억을 들여서 가선교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단순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검토 없이 철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사람은, 일부의 사람들은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철거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시는지 철거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선교 철거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선교 철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그 1997년경에 이제 건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선교는 지난 쭉 그 신백동 지역의 어떤 그 지역민의 어떤 수건 사업으로서 철길 건널목에 대한 어떤 그 사고 방지, 그것 때문에 수건 사업으로서 건설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태백선 철도가 이제 지나가는 게 우회 도로가 이제 뚫림에 따라서 사실 용도가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지금은 그 신백동, 두합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걸 철거하는 것을 주민 수건 사업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백동 주민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상의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줘야 될 것이 바로 과선교 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 나름대로도 과선교에 대한 것은 계속 유지하고 또 운영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것이다. 겨울철 되면은 항상 거기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오르내리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 자동차 여러 대가 다니면서 그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놓고 우선 당장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놓고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용도가 폐기된 만큼 기타 앞으로 어차피 철거해야 될 부분이라면 빨리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신백동 주민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게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자분, 패널분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제가 곁들여서 좀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가선교를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아현교처럼, 서울의 고가도로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효율성이나, 그 어떤 그 감가상각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철거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다라는 여론들이 있을 때 철거하는 것 하고, 이 가선교는 지금 16년밖에 안 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가선교인데, 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근데 이거를 철거 비용도 지금 수십억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천시 재정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단적인 토목 행정이다. 너무 낭비적인 행정이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전무부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선교로 인해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실 그쪽 교차로가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신백동 쪽으로 영월통로에서 신백동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신호 체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우려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가고 운영상의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렇게 본다면은 철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신백동 지역 주민들이 가장 또 원하는 것이 수건 사업이 또 하나가 과선교 철거에 따른 그쪽 도시 계획의 수립, 재정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신백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아파트가 지금 그 예전에 공급된 그 소형 아파트 위주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 뭐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 아파트 정도가 건설되어서 제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신백동 지역 내에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건 사업으로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선교 철거고 그에 따른 어떤 도시계획 정비 그리고 아파트 중형 아파트 이상의 어떤 아파트가 다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백동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주민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남비행정이나 토목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시 재정이라는 게 그렇게 샘물을 파는 짓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 한계 속에서 써야 될 비용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진성근 패널께서 우리 전원표 부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의원 투표 실명제와 참여자 실명제를 도입해서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약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시민단체와 함께 어떤 파트너십을 구현하실지 어떻게 구현하실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시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걸 공약사항으로 제가 공보물에 집어넣었습니다. 의원 투표 실명제와 참여자 실명제는 어떤 행정의 투명성 향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의원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공개적으로 이제 실시하고 의사 기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민감한 사항은 대부분 비밀 투표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로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단체와의 어떤 파트너십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계획 위반 시에 시민의 재산 손실이나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가지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전에 시민 공청회나 또 사업 타당성 검토는 물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민 공청회도 반드시 어떤 실시하되 패널을 법조인이라든지 시민단체 단체라든지 대학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을 각자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질문 이제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전체적인 그런 질문은 거기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보실 때 제천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혁신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어떤 시급히 개선해야 되거나 혁신해야 될 그런 문제점 중에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후보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시급하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후보님께서 시의원이 당선되시면 시급하게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어떤 뭐 이게 그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세월호 사건을 보듯이 우리 그 제천시에서도 어떤 그 응급 사건 발생 시에 어떤 그 구호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제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이렇게 그 제천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그 위험 요인을 접수를 해서 제천시에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예산 승인을 얻어서 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제가 그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봉사단체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봉사단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랄지 또 뭐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어떤 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필요치 않은 것들을 계속 지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거 쌀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쌓아두고 밑에서 그냥 막 썩을 정도로 처치곤란할 정도로 들어오고 또 그 외 상필품 같은 경우는 없어서 쓰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봤고요. 쌀이 많이 남아 돌아서 제발 좀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그 대신에 이거 저희들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갖다 어떻게 좀 갖다 드시든지 치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창고에 쌀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비누라든지 이런 물품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천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제천시의회에 들어가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검토해보고 또 좋은 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현실적이고 시급한 어떤 그런 정책들 그런 것에 대해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광태 패널께서 두 번째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쓴 질문지에 신백지역, 동부지역 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아까 반은 답이 되셨는데 지금 최명현 시장님께서 진행하려고 하시던 개발계획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명현 시장님께서 앞전에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었는데요. 신백동 지역에 한방 자연 치유 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시고 1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신백동 지역의 과선교 철거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현 시장님께서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공약을 발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되어야만 남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또 관광지 개발
특히 관광지 개발 같은 걸 굉장히 비중 있게 공약으로 다루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오늘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라고 북촌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데 인터넷을 잘못 알고서 찾아간 데가 남산골이었었습니다. 서울에 가보니까 옛날에 그 수방사가 있던 자리에 군부대가 철거하면서 2000년 타임캡슐도 심겨져 있고, 옛날 조선말의 그 모관대작들의 주택들도 즐비하고, 또 남산골 생민들의 있던 문화도 같이 젖어 있는 곳이고, 또 군부대 있던 지역이라 수목도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은 그런 여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택시를 다시 타고 북촌을 향해 갔는데요. 북촌에는 그냥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밀집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가보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들르는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는 뭐가 생각해 봤더니 남산골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던 곳이고, 서울시에서 북촌 같은 경우에는 자생지역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살아나서 그것들이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관광객이야말로 쉽게 칼을 댔다가는 이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기에 배를 가르는 오를 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사실 단양이나 영월이나 우리 제천보다 모든 면에서 저는 자연경관까지도 그렇게 제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울에 가서 아는 지인들 물어보면, 낯선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천은 몰라도 단양, 영월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구도심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에는 이미 상당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어떤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문화적 콘텐츠를 더 쌓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하는 제 소견입니다. 자, 그럼 후보님께서는 우리가 단양영어보다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양영월에 대해서 저희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관광 제천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제천 시민들 포함해서 내륙 호반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풍 주변에 관광지 여러분들 가보신 데가 몇 군데 되십니까? 저 소양호에 가보셨죠? 소양호도 다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배 타고 들어가는 청평사 쪽으로 가보셨을 텐데 그쪽 주변에 볼거리들이 그렇게 흔하던가요? 청풍호 주변에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참 대한민국을 어디를 가도 관광지라고 자랑할 만한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천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제천 분들만 모르고 계셔요. 매일 가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신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제천 내려오면은 청풍호 쪽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시켜주면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정강사 한번 올라가서 구경 한번 시켜주면은 까무러칩니다. 제천 십경이 있죠. 의림지 비롯해서 박달재, 그리고 월악산, 금수산, 청풍문화재단지, 옥순봉, 그리고
어디니까 그 배원성지 탁사정, 네, 용화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총 나눠서 제천 10경인데 제천 분들 사실 이 중에 절반이나 가보신 분 계시리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관광 제천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 사람들이 모르고 이걸 개발을 못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모 방송사에서 잠깐 그 뭐 마이크를 빌려드리는 코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이 지금 뭐 어떤 그 주변에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어떤 굴뚝 산업이 형성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고 제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천엔 뭐 진짜 앞으로 비전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그 모르는 사람이 금덩어리 옆에 놓고 굶어 죽는다는 표현을 그때 썼습니다. 이 좋은 걸 개발을 못하고 이 가공을 못하고 팔지를 못하고 옆에서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제천 그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또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짧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와 저희들이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가깝게 제천 시내권과 연결이 되려면 우선 도로망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벚꽃 축제할 때 올해 못 갔습니다. 선거 때문에 못 가고 바빠서 작년에 들어갔었습니다. 청풍호 벚꽃 축제를 하는데 시간을 좀 네. 네,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청풍 문화재단지까지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요. 우리 제천 분들이 이걸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울이나 뭐 저쪽 그 아래 부산이나 이런 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사실 접근하는데 2시간 걸리면요 짜증냅니다. 짜증내고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안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관광지에 가서 좋은 모습을 봤을 때는 그 7명한테 전파를 한다고 그래요. 7명한테 마케팅에서 나오는 그 얘기인데 7명한테 전파를 하고 어떤 안티가 생기면 어떤 그 가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안 좋은 경험을 하거나 그러면은 21명한테 전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은 사실 접근로를 저걸 확보를 못하면은 하나만 합니다. 오히려 안티만 생산하는 꼴이 됩니다. 다시는 제천 안 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시급히 개선한 다음에 진로를 개선한 다음에 우리 청풍호 주변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관광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제가 개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이라는 표현이 원래 성장하고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뭐 훼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광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제천 시민이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회자로서 그 진행상에 좀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분께서, 사회자가 패널께 그 질문할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패널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또 이 답변하시는 이 후보님도 답변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은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3분 이내로 최대한 요약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성은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호를 중심으로 한 외곽 지역의 관광 자원 홍보 또는 개발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과선교 철거와 신백동 지역 택지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연결해서 우리 고암동에서 장락동, 유동 그리고 신백동과 동현동, 화산동을 지나가는 고암천이 있습니다. 그 고암천은 지금도 수질이 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새들이 두루미나 기러기 같은 철새들이 쉬었다가는
아주 중요한 하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암천을 그 수질을 좀 유지하고 또 정비할 수 있는 그 개발 방법에 대해서 후보님이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장락동에서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컸습니다. 그래서 고암천에 가서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벽을 감고 수량이 좀 어느 정도 그때 당시 풍부해서 다이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송사리도 많아서 고기도 잡고 붕어도 잡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수량 유입이 없습니다. 수량이 거의 바닥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론 생태 하천으로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개발하는 게 좋죠. 저는 거기에 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수량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태 하천으로서의 기능은 소멸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태하천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은 유지 비용이 상당히 들겠죠. 어디서 그 수량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서울 청계천처럼 한강에 물을 끌어다가 청계천을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제천 그 재정 형편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수량 유입이 없는 이상은 어떤 그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은 없다. 그리고 홍수나 집중호우 발생 시에 어떤 그 하천으로의 개념 그 정도로만 지금 그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수량 유입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지금 이제 장락역 쪽에 보면은 그 고암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작은 또랑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역에서 흘린 건지 어디서 흘린 건지 모를 그 아주 시꺼먼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고암 삼거리 쪽에 어떤 그 연탄 공장에 그 연탄 공장을 거치면서 아마 흘러 들어가는 물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암두진 아파트 쪽에서 생활 하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걸로 일부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하수 관로를 따로 정비를 해서 고암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네. 그리고 전우표 의원님 보니까 긴장을 하나도 안 하네요. 땀도 안 흘리시고. 뭐 무대 체질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좀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뭐 안 하고 그냥 가야 되겠어요.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IQ 테스트입니다. 이제 이정태 교수님이 잘 내시는 그런 넌센스 퀴즈인데, 물고기 있죠? 물고기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물고기가 뭡니까? 맞추면 전원표 우리 후보님이 뭐 가능성이 좀 있죠. 뭐 무슨 가능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게 IQ가 높기 때문에.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학력이 높다. 네, 가장 학력이 높은 물고기가 있대요. 자, 5, 4, 3, 2. 고등어요? 고등어보다 더 학력이 높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닥터피쉬입니다. 제가 전원주 의원님 IQ 되게 높은 줄 알았더니 오늘 좀 더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자고 한 얘기 했고요. 네. 그러면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기능이 사실 뭐 집행부 권한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제 집행부가 시의 정책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견제하고 특히 예산 부분에서 그 예산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감시하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 기능이죠. 그런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른 시로 보면 뭐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주민예산 참여제 그런 걸 통해서 시 예산을 짜고 그리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들을 일일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고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만약에 이제 우리 전원님께서 시의원 당선되시면 제천시의 투명 경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천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정책이나 제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의회 기능을 다 하실 건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떻게, 공통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의 근본이 시민 생활의 어떤 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 증진, 예산의 편성과 투명한 집행,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 예산이 1회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5,7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많은 예산을 정말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집행해 왔는지 사실 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조례가 2008년 4월부터 제정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법규상의 문구로 형식적이고 면피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저는 제가 그 시의원에 당선이 돼서 시의원이 된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 계획 위반 시에 반드시 사업 타당성 검토,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검토, 그리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대학 교수 또 법조인, 시민 대표 등 이런 분들이 꼭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심이 꼭 대변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께서 질문 하나씩 더 하시면 되죠? 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우리 박원태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질문을 반복되는 것부터 들어오게 섞어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두 질문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다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약집에 보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제천 평창간 고속화도로 공약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의원님이 직접 예산을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받기이긴 합니다만 시민의 힘을 결집시키거나 충분히 또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역량 내의 활동들은 또 나름대로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나서 줄곧 제가 강조해왔던 주변 분들께 강조해왔던 사항입니다. 제천이 혁신도시 이래에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정말
기회, 어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배후 도시로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 누리지 않으면 앞으로 제천이 도약할 수 있는 다시 그런 기회는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그 언론 매체라든지 어떤 제가 이제 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재화나 용역이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터줘야 됩니다. 길을 터줘야 되는데 2018년도에 평창에 세계적인 그 행사가 치러지고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선수들이 몰립니다. 선수들이 와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쉴 때는 주변의 어떤 그 관광지를 둘러보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떤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곳이 제천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교통 형편으로는 절대 제천으로 어떤 관광객이 유입이 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천 평창 간 그 관광객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유통될 수 있는 공간, 그런 길을 터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속화도로가 물 건너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뭐 남들 표현대로 물 건너간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4차선 확보장이라도 빨리 하자. 물론 4차선 확보장은 고속화도로와 개념이 좀 다르죠. 4차선 확보장은 기존에 있는 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선형만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듭니다만은 시간은 좀 더 걸리죠. 어떤 관광객이 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물론 바다를 구경 가려고 한다면 강릉 쪽으로 바닷가로 가겠지만 내륙을 보고 또 제천에서 얼마만큼 관광객에 대한 로비를 판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그걸 기반 시설로 해서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제천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반드시 그 길은 뚫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관광객들을 우리 제천에서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제천을 다녀감으로 인해서 제천이 어떤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제천은 나름대로 어떤 관광 인프라 개발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재성근 패널께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했던 질문하고 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정당과 당파를 떠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라는 그 기치를 제일 앞에다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도 이렇게 살펴보셨을 텐데요. 다른 당이나 아니면 같은 민주당에서도요. 후보님이 의원이 되신다면은 저 공약은 꼭 같이 내가 따와놔가지고 실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절대 저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가 제 선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검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검토할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대충 그렇게 뭐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어떤 뭐 제가 카피해야 될 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어떤 뭐 사소한 그 자그만 골목길 사업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 공보집에 보면은 큰 틀에서 제천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를 많이 그 공보집에다가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제가 그 동민들과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것은 뭐 자그마한 것들을 갖다가 공약이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뭐 세부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들을 봤는데 뭐 골목길 정비 사업부터 해가지고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시집행부와도 협의가 가능하고 저주민들과도 상의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공약이 될 수 없고요. 저는 큰 틀에서 제천이 어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만 위주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공약에서는 좀 차별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피하 구별을 너무 강하게 하면 뭉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님의 대답은 정말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님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성거구가 상당히 넓죠, 그죠? 네, 범위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역구, 마성거구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이 부분은 시의원으로 되시면 정말 빨리, 최고 빨리 하고 싶다라는, 아까 뭐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아까 질문은 제천시 전반에 대한 것이고, 지금 그 마성거구에 해당된 지역구에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급한 현안, 그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마성거구의 시급한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 하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타동에 계신 분들이 좀,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공약을 그 네 가지를 제시한 게 있는데요.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남현동 지역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도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또 골목길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렇다고 재개발을 하자니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테고 그래서 그 위험지역 또 부편 지역에 대한 그 골목길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백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중형 아파트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줄 생각이고요. 장납동 지역은 지금 한 십수년 전부터 장납 주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체육공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초 연두순방 시장님의 연두순방 때 시장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10년 넘는 수건 사업인데 시장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것은 어렵다. 우선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거기까지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건 제가 4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체육공원을 장락동에 마련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약들도 준비하시고 많이 연구를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그 약 한 50분 가까이 됐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그 우리 패널들께서도 질문도 사실 그 우리 후보님에 해당되는 지역구의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주 능숙능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 전원표 후보님의 출사표라고 해야 될까요?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인사 말씀 듣고 오늘 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네, 저는 지난 그 2010년도에 제천시 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준비되지 않았었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제 나름대로 어떤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나가서 해야 되겠다.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덮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낙마를 한 것이 참 이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시의회라든지 또 행정기관, 시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 등등 좌우지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많이 익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 달리 준비되어 있다. 시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를 요번에 꼭 시의회에 보내주십사.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행부하고 어떤 그 타협하거나 이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고 동의할 생각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어떤 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더 이상 제천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행정이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저를 꼭 시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그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또 출사표를 던진 만큼 또 땀 흘리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그 우리 전원표 후보님 토론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최경자 후보님 대담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일 도의원 후보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1시분 더 진행이 됩니다. 권기수 후보와 김호영 후보 두 분이 각각 한 분씩 이어서 대담 토론이 있으니까 주위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내일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좀 오셔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갈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의 패널과 그리고 전원표 후보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